정부가 녹색 산업의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고 녹색 기술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 배경호 국세청장이 내정됐습니다. 홍보수석에는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무수석에는 삼선 의원인 정진석 국회정보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올해 서울 시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작년보다 7% 증가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습니다. KB금융그룹 어윤대 회장은 오늘 KB금융 주총 후 열린 취임식에서 KB금융의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은행과 증권사 인수합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고 좀 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750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내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종적으로 0.06% 오르면서 1735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 500선을 넘기도 했지만 이내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497선에 마무리가 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3천억 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하기도 했지만 개인이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5,900억 원 순매수 규모가 유입되면서 그나마 시장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 랠리를 이어갔지만 그래도 아쉬운 상승세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포인트 오르면서 173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37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는 1750선까지 오르면서 연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을 줄이면서 1735포인트 중반 지지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3천억 원 넘는 물량 매도했고요. 장중에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85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 포지션이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이었는데요. 3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5천억 원 넘는 물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1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떠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1포인트 오르면서 49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499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501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맛만 보고 내려왔는데요. 490선 후반에서 횡보의 움직임 보이다가 강보합 유지해주면서 497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 쪽에선 여전히 매도 우위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188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이 200억 원, 그리고 소폭 외국인이 5억 원 정도 매수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와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 힘을 입어서 국내 환율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10원 50전 오르면서 1212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1196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장중에 중국 증시가 반락하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상승폭을 크게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 나타나면서 1212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조정받으면서 79만 6천 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신한지주가 1% 오르고 LG화학이 오늘 0.79% 오르면서 31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6위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이 강보합,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주 강세에 강보합 유지하면서 마감했고요. KB금융이 1%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올랐고요. LG전자 오늘 1.3%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나왔고요. 포스코 ICT가 오늘 2.5%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CJ홈쇼핑이 약보합에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동서가 오늘 1% 올랐습니다. SK컴퓨터는 어제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1%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이어가 봅니다. 건설주들이 지난주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내렸었는데요. 너무 많이 내렸나 봅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건설이 1.5% 올랐고요. 삼성엔지니어링이 5.7% 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대규모 플랜트 공사 수주 소식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을 크게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설주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면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원전주들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이 어제였죠.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한국형 원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주들이 함께 올랐습니다. 효성이 4.2% 올랐고요. 모건코리아가 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우리기술이 5%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원자력 발전주들은 호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녹색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원자력 발전주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주까지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ICT가 2.5% 올랐고요. 누리텔레콤이 4%, 그리고 비치로셀이 3% 오르면서 스마트 그리드까지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큰 상승 움직임은 세종시 관련주들에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 시행을 발표하자 세종시 인근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함께 올랐는데요. 영구화학이 15%, 그리고 유라테크부터 자연광경까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세종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주회사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그리고 리스크 완화에 따라서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LG가 5% 큰 폭으로 올랐고요. 두산이 6%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LS 역시 4% 올랐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주회사의 상승 움직임을 시장 전반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탄력은 국내 증시, 양 증시 모두 시원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내일은 어떤 장이 펼쳐질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관망 심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모처럼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 관련주들도 오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런 양상 펼쳐지고 있는데 특징적인 우리 움직임을 보이고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죠.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전고점을 노크를 하기도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장 특징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역시 직전 고점이었죠. 한때 1750선까지도 오르긴 했는데요. 결국 오늘 지수는 1735포인트로 고점 대비해서 한 15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대체적으로는 1740포인트를 전후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공방전이 펼쳐졌고요. 이러한 모습이 물론 다소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이런 직전 돌파, 고점 대비해서 직전 돌파의 모습은 과거에도 직전 돌파할 때 나타난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종이 일부 언론에서 글로벌 수요가 약화되면서 재고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2% 전후 조정을 보인 점은 다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3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했고요. 특히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그동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된 점이 가장 고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베이스가 대체적으로 장중에 한 1포인트 정도 내외로 초강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돼서 수급에 좀 큰 보탬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수급상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상승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오늘 4천억 넘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는데요. 이 중에 50% 이상 정도가 현재 추정하기로는 정부 자금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 자금은 단기 성향이 강한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 자금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 베이스를 주도한 측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해서 대응하는 선물 매도 엣지 물량을 청산하는 선물 매수로 전환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베이시스가 상승해서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가장 특징적인 전고점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LG, LS, 두산, 효성과 같은 지주회사들이 오늘 한 4% 넘게 상승을 했고 그동안 하락했던 삼성 엔지니어 등 건설주 일부가 오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강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보통
보통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제 단기 과제보다는 이제 중장기 과제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즉, 어제 발표됐던 자동차의 그 전장 장치 의무화 같은 경우에도 2015년, 그리고 LED나 이런 그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부분도 대체적으로 지금보다는 보통 5년 이후까지의 그 집행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정부 집행에 대한 협력 관계를 하더라도 초반에 좀 집행이 늘어나긴 하지만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보통 한 2, 3일 정도의 단기 반응 이후에는 좀 중립으로 돌아서 성향이 매우 강하고요. 그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좀 이제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이 됐을 때 오히려 이제 그 관련 업종에 대한 주가의 재평가 또는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제 좀 많이 발표됐던 정부 정책 효과는 오늘과 내일로는 일단 어느 정도 주가의 단기 반응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역시 뭐 포스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많이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미국 증시 방향에 대한 전망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미국 증시의 이가 있는 위치에 있는 기술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 증시가 한때 급락을 6월 말 정도 했었는데요. 7월 들어서 지금 5일 연속 상승하고 있어서 다우지수기는 1200까지 좀 올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리선으로 볼 수 있는 21선이 이제 1136포인트의 위치에 있어서 어제 끝난 증시와 어제 그저께 끝난 미국 증시가 이제 일단은 2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대한 두 가지 우려가 미국 시장에서 21선의 안착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글로벌 전체 지금 미국 전체적인 그 하반기 그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측면이 하나 강하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던 것이 미국 증시인데요. 어제 그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늘 인텔 뭐 이렇게 쭉 발표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좀 되살아난다는 측면이 심리에 좀 반영이 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21선인 1136포인트 정도의 안착 과정이 이어진다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추가 상승 쪽에 실적과 함께 추가 상승 쪽에 좀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당분간 미국에서 발표되는 매크로 지표의 영향력은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발표되는 매크로 지표가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 막판에 발표했던 이제 알코아 실적 주가 반영하고요. 이어서 오늘 발표되는 게 인텔인데요. 아마 인텔에 대한 주가 측면이 중요한데, 인텔은 이번 분기에도 지난 분기보다는 소폭이나마 좀 이익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오늘 미국 시장의 포인트 역시도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내일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우리 시장은 투자 전략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정고점인 1750을 돌파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가가 최근 며칠 상승을 해서 다소 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설사 조금 우리 증시가 밀리더라도 1750선 돌파 가능성 국면으로 지금 진입해 있기 때문에, 또 돌파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요. 저가 매수 쪽으로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느 정도 해외 증시가 안정을 찾거나 이제 반등 기조에 좀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도래해서 주가의 어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만큼 전고점 1750 돌파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그램도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외국인이 연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수급상 큰 부담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 팩터들이 강해지고 있는 점이 좀 더 그 신뢰를 좀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7월 13일 날이 이제 그게 멀지 않았는데요. 은행들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결과 나오면 위험적인 요소들은 지금보다 더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매크로 결과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재침체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때문에 당분간 글로벌 증시가 안도 심리가 좀 크게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역시 금리 인상의 그런 어떤 긍정적 효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가 정상화된 만큼 이제 금리 정상화 수순으로 진입한 것 같고요.
금리가 정상화되는 만큼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정상화되는 경로로 서서히 이동하게 된다면 현재 9배 수준의 그 밸류에이션은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라기보다는 좀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요.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 쪽으로 금리 정상화와 함께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어닝 시즌이 돌아타면서 실적까지 가세한다면 시장은 좀 더 긍정적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화학이라든가 LS 같은 시장에 좀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주식들을 비롯해서 실적이 조금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와 저가 매수를 한다면은 충분히 기대 수익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해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녹색 산업의 주요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고 녹색 기술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재정부는 2013년까지 107조 원을 녹색 분야에 투자하기로 하고 정책금융공사가 다음 달 1조 5천억 원을 출자해 신성장동력 산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녹색 R&D 예산을 2013년 3조 5천억 원으로 늘리고 2차 전지와 미래 원자력 등 10대 기술에 중점 지원키로 했습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대상에 풍력과 지열 등 녹색 기술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백용호 국세청장을 내정했습니다. 백 실장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정부 출범 초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뒤 작년 9월 국세청장을 맡아 국세청의 개혁을 이끌어왔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내정됐으며 정무수석에는 삼선 의원인 정진석 국회 정보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또한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사회통합수석에는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미래전략기획관에는 김상엽 미래비전 비서관, 정책실장 산하의 정책지원관에는 김동연 국정과제비서관의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서울 시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7%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같은 기간 11.8%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뉴타운 개발지구 지정 등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가 3조 678억 원으로 작년보다 7% 늘었으며 이중 7월 부과분은 1조 782억 원으로 작년보다 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7,190억 원으로 작년보다 11.8% 많았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재산세가 3,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858억 원, 송파구 1,591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강북구는 210억 원으로 강남구의 6%에 불과했습니다. 관치 논란이 뜨거웠던 KB금융그룹의 어윤대 회장이 새 수장으로 오늘 공식 선임됐습니다. 어 회장은 오늘 KB금융주총 후 열린 취임식에서 KB금융의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은행과 증권사 인수합병은 없을 것이며 강제적인 인력 감축도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의 체질이 건강해질 때까지 우리금융 등 은행 인수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증권사의 인수 재원이 없어서 자생적인 성장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어 회장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은행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금융지주 사장은 시간을 갖고 선임하되 외부 인사 영입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오는 15일 상장사 회계 및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국제회계기준 관련 회계 및 세제 정책 방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실무진들이 강사로 나서 회계기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브라질 현지에서 거래되는 브라질 국채를 국내 투자자에게 중개 매매하는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브라질 국채는 비과세 대상으로 국내 채권 투자 대비 높은 세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미래에셋 측의 설명입니다.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녹색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녹색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IBK 녹색기업 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15일까지 연 12에서 19%의 수익이 가능한 주가 연계증권 5종을 판매합니다. 만기는 1년 6개월부터 3년으로 각각 코스피 200과 홍콩 항생 중국기업 지수, 한국전력과 KT, 현대중공업과 신한지주를 기초 자산으로 합니다. 1750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오늘도 우리 증시 좀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나왔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또 떨어지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증시 역시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500선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지만 그래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 향후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려주고 있죠. 내일 우리 증시 한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상황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상황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11% 하락하면서 9,537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장중에 1% 넘게 밀리면서 우리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5% 내리면서 2,451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